새우가 고래를 삼킨다? 지난주 국내 산업계에서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통을 가진 쌍용차를 국내 중소기업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간엔 에디슨 모터스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비판적 목소리죠. 하지만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건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기술이 달라졌고 제조 방식도 단순화됐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 1위가 된 테슬라는 물론 전 세계 수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전통적 완성차 기업의 몸값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동수단에서 움직이는 통신수단이 되는 지금 쌍용차를 아는 에디슨 모터스는 또 다른 라이징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숫자로 기술과 경제를 이야기하는 넘버스. 이번 시간은 전기차로 넘어오며 바뀌고 있는 자동차 패러다임과 그리고 10년 뒤 테슬라를 넘겠다는 에디슨 모터스의 꿈이 실현 가능한지를 체크합니다.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에디슨 모터스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을 갖고 있더라도 과연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권 대표가 산업은행으로부터 8천억 원의 대출을 희망하자 일각에선 국민 세금을 흉내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그들의 의도를 왜곡하지만 않는다면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자체는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지금껏 꽤 오랫동안 전기버스 기술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전신은 한국화이바 차량사업부입니다. 2005년 저상버스를 개발하기 시작해 2010년 상업용 전기저상버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2015년 중국 타이지 그룹에 매각되지만 2017년 에디슨 모터스가 지분을 모두 인수하며 다시 한국 기업이 됩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차의 핵심 기술력인 모터와 전기 제어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쌍용차 인수로 공장을 확보한 만큼 배터리만 사 넣으면 전기차를 만들 준비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다소 비약이 아니냐고요? 다만 전기차의 관점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내연기관차는 현대공학기술의 산물이었습니다. 들어가는 부품만 27,000여 개에 달하고요. 엔진과 파워트레인,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구동 부품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죠. 또 제품을 만들려면 거대한 공장도 있어야 되니 자동차 산업은 절대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었던 셈입니다. 반면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필요한 기술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1만 개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물론 흡기와 배기장치, 연료통, 공주장치, 각종 배관 등 구동 부품이 모터와 배터리 단 두 부품으로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먹지 않으니 연료통과 흡기, 배기장치가 필요 없고요. 동력을 옮길 장치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또 배터리도 부피가 크지 않으니 차 내 공간도 넓어지게 되죠. 물론 핵심 부품인 모터와 배터리 제어 장치에 엄청난 기술력이 요구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유념해야 할 건 이들 부품에 대한 분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터와 배터리, 제어 장치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품을 사서 조립해 쓸 수가 있는 거죠.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OEM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는 이제 공장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든 경험이 전혀 없는 애플이 2020년 중반까지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하고요. 아이폰을 만드는 대만의 스마트폰 위탁 생산 기업 폭스콘도 전기차 스타트업 로즈타운 모터스의 전기차 공장을 인수했죠. 폭스콘 창업자 궈타이밍은 전기차에 대해 바퀴 4개 달린 아이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LG전자와 손잡은 마그나 인터내셔널도 전기차 위탁 생산에 나섰고요. 국내에선 명신이 최근 미국 패러데이 퓨처와 25만 대 전기차 위탁 생산 계약을 맺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기존 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루시드 모터스와 리비안, 피스커 등이 대표적이고요. 중국에선 BYD와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이 일찌감치 자리 잡았습니다. 내연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덜 요구되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면서 넥스트 테슬라를 꿈꾸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에디슨 모터스의 재무적 여력을 봤을 때 무리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건 사실입니다. 이 회사는 연매출 900억 원, 영업이익 28억 원 수준의 중소기업이고요. 반면 쌍용차는 올해 상반기 연매출이 1조 1,500억 원에 달하고요. 영업손실이 1,800억 원으로 에디슨 모터스의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분기보고서를 낸 감사인으로부터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에디슨 모터스가 KCGI, 키스톤 PE 등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물론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대표가 전기차 회사로의 발빠른 전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간 1,000만 대를 팔겠다고 밝힌 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돼야만 쌍용차와 에디슨 모터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향이기 때문일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를 무작정 비판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세계 시총 1위인 테슬라 또한 수많은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 살아남았고요. 그 과정에서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몰린 적도 있었으니까요. 국내 자동차 시장이 현대 기아로 압축된 현 시점에서 쌍용차가 에디슨 모터스로 반등할 수 있다면 국내 완성차 생태계가 다채로워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면 물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